여러분 안녕하세요. DB손해보험 금융교육을 맡게 된 박소연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용돈을 받아본 적 있나요? 용돈은 어른들이 대가 없이 주신 돈으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지 나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돈을 말해요. 여러분은 용돈을 받게 된다면 용돈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여기 누군가 사용한 중고책과 새 책이 있어요. 두 권의 책이 가격이 같다면 당연히 새 책을 사고 싶겠죠? 이번에는 여기 가격이 저렴한 기본 다이어리와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비싼 다이어리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할 건가요? 이때는 여러분들 각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들은 디자인보다 가격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기본 다이어리를 선택하게 될 것이고, 어떤 친구들은 가격보다는 디자인을 따져 비싸지만 더 예쁜 다이어리를 선택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두 개를 모두 사겠다고요?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의 용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에게 더 만족이 큰 한 가지를 선택하고 동시에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해요. 이처럼 한정된 소득에서 최대의 만족을 얻는 선택을 하는 소비를 합리적 소비라고 한답니다. 여기에 용돈으로 소비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소비는 현재의 소비와 미래를 위한 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슬라임, 네컷 사진, 영화, 학용품, 축구화 그리고 옷은 현재를 위한 소비이고, 저축과 투자는 미래를 위한 소비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현재를 위한 소비에는 필요 소비와 욕구 소비로도 나눌 수 있답니다. 우리가 소비를 할 때 꼭 해야만 하는 것에 돈을 쓰는 것을 필요 소비라고 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에 돈을 쓰는 것을 욕구 소비라고 해요. 우리 한번 축구화를 살펴볼까요?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친구에게는 축구화가 필요 소비일까요? 욕구 소비일까요? 축구화가 꿈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친구에게는 필요 소비가 되겠죠. 반면에 다른 친구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화를 사고 싶어 해요. 이 친구에게는 바로 욕구 소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필요 소비와 욕구 소비는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필요한 것과 사고 싶은 것이 동시에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그렇죠. 필요 소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욕구 소비를 무조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욕구 소비도 적절하게 잘 조율한다면 우리의 생활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죠?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을 저축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거나 게임을 하기 위한 좋은 컴퓨터나 노트북을 사는 것, 혹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하는 일 등 미래에 내가 큰 돈을 써야 할 때 그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나요? 저금통이나 비밀 공간에 모을 수도 있고 은행에 저축을 할 수도 있어요. 과연 현명하게 저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동전과 같이 자주 생기는 작은 돈들은 저금통에 저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저금통에 돈이 가득 채워지거나 큰 돈이 생기게 되었다면 은행에 가서 저축을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저금통에 모으는 것과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각각 어떤 점이 좋을까요? 저금통에 저축을 하면 은행까지 가지 않아도 내가 필요할 때 돈을 찾아 쓸 수도 있고, 생각날 때마다 빠르고 편하게 돈을 저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금통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내 저금통의 돈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어요. 그렇다면 은행에 저축하는 것은 어떤 점이 좋을까요? 먼저 은행까지 찾아가서 저축을 해야 하니 번거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은
나 말고는 아무에게도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돈을 보관할 수 있죠. 무엇보다 돈을 은행에 맡기면 은행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저금통과 은행에 저축하는 장점과 단점을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 저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한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겠죠? 지금부터는 저축을 올바르게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저축을 할 때는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뚜렷한 목표가 없이 돈을 모으기만 하면 저축을 하는 이유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저축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너무 큰 목표를 세우게 되면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워서 저축을 포기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축을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기간과 목표 금액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수준으로 정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좋아요. 우리 한번 여기 예지라는 친구의 저축 계획을 볼까요? 예지는 자전거를 사기 위해 돈을 모으는 저축을 하기로 했답니다. 저축을 하는 기간은 1년이고 1년 동안 매달 10,000원씩 저축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어요. 예지가 계획을 세운 대로 1년 동안 꾸준히 매달 10,000원씩 저축을 실천한다면 예지는 1년 뒤에 멋진 자전거를 살 수 있겠죠? 자, 여러분도 지금부터 나만의 저금통을 만들어서 올바르게 저축 계획을 세워보고 저축을 하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해요. 나만의 저금통 만들기 키트 구성품을 살펴볼게요. 먼저 클레이, 폼 클레이, 조립식 저금통, 그리고 저금통을 꾸밀 수 있는 스티커가 들어있어요. 저금통 꾸미기 스티커에는 프로미 스티커와 저축 계획 스티커, 그리고 이름표 스티커가 있답니다. 먼저 이름을 적을 수 있는 스티커에 여러분의 이름이나 별명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저축 계획 세우기 스티커에 저축을 하기 위한 나의 계획을 적어줄 거예요. 목표에는 무엇을 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것인지 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얼마를 모아야 하는지 생각해서 그 금액을 목표 금액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돈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을 것인지 정해서 저축 기간에 적어주세요. 마지막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얼마씩 모으겠다든지 용돈에 얼마를 나누어서 모으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적어주면 돼요. 저축 계획을 모두 세웠다면 이제 저금통을 조립해 볼게요. 조립식 저금통을 세워서 꾹 눌러주면 아랫면은 자동으로 조립이 됩니다. 상자 옆면 날개 부분에 여기 1번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먼저 이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2번 숫자가 적혀 있는 날개를 접어서 1번 옆에 있는 A 홈이라는 곳에 꽂아주세요. 그러면 반대쪽도 2번 날개를 똑같이 접어서 A 홈에 꽂아줍니다. 마지막으로 3번이라고 적혀 있는 저금통의 위쪽 날개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만나는 홈에 3번 날개를 넣어줍니다. 넣었다면 맨 위를 꾹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동전을 넣을 저금통 구멍이 있어야겠죠? 조립하기 전에 미리 구멍을 뚫어 놓아도 되고 만들고 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도 좋아요. 저금통 조립을 모두 완성했다면 저금통을 꾸며볼 거예요. 먼저 이름 스티커를 지붕 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저축 계획을 세웠던 스티커는 저금통 가운데 가장 큰 면에 붙여주세요. 이제 프로미 꾸미기 스티커와 클레이로 저금통을 더 멋지게 꾸며볼 거예요. 선생님은 파란색 클레이를 한번 원하는 만큼 떼어서 저금통 지붕에 붙여볼게요.
이때 동전을 넣을 구멍을 클레이가 막지 않도록 조심해주면서 붙여줍니다. 짜잔! 선생님의 저금통이 완성되었어요. 선생님이 만든 저금통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저금통을 멋지게 꾸며보도록 해요. 저금통을 만들었다면 저금통을 활용해서 저축을 해봐야겠죠? 계획한 날에 계획한 금액만큼 저금통에 돈을 넣어보세요. 선생님도 똑똑한 저축 생활을 하는 친구들의 모습 기대할게요.